자, 특정 이용 방식 계속 이어서요, 봐야 되는데, 5번 문제 한번 본다고 했죠. 특정 이용 방식의 과실 손해보상의 대상 재별 보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제 5번 문제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실 손해보장에서 일반 보통 약관에서 하는 것과 특별 약관에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가을동상의 정의, 집중 호우의 정의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지금 보통약관 과실손해보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면, 이 손해가 한 1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11가지가 있죠. 이 11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라니까 머리 아프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 그게 다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쓰세요. 한번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가지인데 쓰다 보니까 한 5, 6가지만 쓰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그럼 부분 점수만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럼 다 외워야 되겠죠. 근데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다 그럴만 해요. 그런데 이제 보기를 주고 다음 중 보상하는 손해만 골라서 번호를 쓰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전체를 보면은 1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나와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보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수학기죠. 수학기. 계약자, 수학기에 수학을 해줘야 되죠. 근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 때문에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안 했는지, 병원에 가서 안 한 거죠. 중대한 과실은 아니겠는데, 여하튼 병 때문에 치료받아도 다른 사람 시키든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하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수확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 보상 안 해준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안 해도 역시 보상 안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은 그 평가사들이 갖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비료를 잘 안 했다든가 전직,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했다든가. 그래서 봄철 되면 3, 4월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 과수원들이. 그 시기에 막 동네 아줌마들은 총동원해서, 우리나라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오죠. 그래서 전지 작업을 해줬는데 그런 거 안 했다. 그럼 보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 재해가 발생했는데 자연재해 중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발생한 거죠. 재해에서 제방, 댐 등이 붕괴됐다. 비가 엄청 왔고 댐이 붕괴된 게 보상해주겠죠.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댐 관리 부실로 해서 된 경우에는 제방 댐 등이 붕괴된 경우 역시 손해 보상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저온현상, 그것도 0도씨 이하로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 저온은 보상해주겠지만은 0도씨 이상에서 발생한 저온은 보상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바람의 풍속을 봤을 때 14m 세크, 그러니까 초당 풍속 14m 미만의 바람인 경우는 보상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는 맞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한 병충해, 보상해주는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병충해, 동록 등 보상해주는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간접손해라는 얘기죠. 간접재해. 그래서 병충해, 동록, 반전병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보상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미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계약 체결을 하려고 갔더니만 그날 태풍 발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기상특보, 그래서 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런 손해가 있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이미 발령된 기상특보는 보상 안 해준다. 그 전에 해야 되겠죠. 하루 전날 하든가 해야죠. 그 다음에 보상해주지 않는, 보상해주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해당하지 않는 화재, 폭발, 병충해 역시 그 안 해주고, 그리고 이미 수확이 됐어요. 좋은 창고에 들어가 있는 저장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저장성 약화, 약화란 얘기는 과수원에서 과실이 수확이 됐는데 껍질이 약하다든가 또는 에틸렌이 약하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이로 판별되지 않는 그런 손해도 역시 보상 안 해주겠다. 총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연습 삼아서. 연습 삼아서 써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질 겁니다. 만약에 이걸 쓰라가면은 점수가 10점 이상짜리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쓴다면 다른 데도 문제가 낼 게 많은데 해피려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줬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출제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기 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확률상 출제의 강도가 그래 높은 부분은 아니나 우리 수험생의 자격에서 10문제 나온다면 100문제는 준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10개가 나와요. 그럼 100가지는 준비하고 갑니다. 내가 100가지 준비했는가를 한번 확인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 100가지 중에 이 부분 보상하지 않는 보통약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것 중에 특별약관, 범동상에 가을동상에 집중호가 나오는데 똑같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죄에 의한 제방댐 붕괴에 의한 손해.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지만은 회생 불가능한 나무 같은 경우는 보상해줘요. 완전히 죽은 거니까. 근데 고사된 나무니까요. 근데 올해는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살아남아. 그럼 죽은 나무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상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토양관리, 재배기술,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농사를 잘못 지어서 생긴 나무 손해. 그 다음에 간접 손해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는 배상을 안 해준다. 쉽게 말하면은 병충해 보상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병충해든 간접 손해에 의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홍수라든가 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 피해가 또 옵니다. 그래서 1차 피해는 손해보상을 해주지만 2차 피해라고 하는 간접 손해는 보상 안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표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유형을 보니까 보상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2페이지, 자료 2페이지, 문제 5번에 보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보험기간의 그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종기 중심으로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과실손해보장에 있어서 보통약관, 특별약관, 나무손해보장에서 특별약관이 나눠져 있는데 대상 제 쪽 보니까 과실손해보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봄, 가을, 봄동상에 가을동상에 있고 그리고 이건 특별약관이죠. 봄동상에 가을동 특별약관인데 보통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태풍, 우박, 지진 여기 1교시 제가 말했던 전라남도 담양에서 생겼던 우박은 보통약관이니까 다 가입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있는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가지 우리가 배웠던 제일 앞에 배웠던 4가지 중에서 하는데 보험기간이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기간이 발하기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본다. 근데 수확기 종료 시점은 그 수확기 농가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11월 30일 이전까지의 수확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죠.